혹시 미술관에 갔다가 엄청 유명한 그림 앞에서 뭘 느껴야 되는 거지? 하고 좀 막막했던 적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막막함을 설렘으로 확 바꿔줄 미술을 보는 아주 특별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루브르나 오르세 같은 정말 멋진 미술관에 갔는데, 와, 진짜 대단한 작품들 천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오히려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냥, 와, 대단하다 하긴 하는데, 마음 깊숙이 와닿지는 않는 그런 순간 말이죠. 이거 진짜 공감되시죠? 다들 막 인생 작품이다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작품 앞에 서서 기대했던 마법 같은 감동은 없고 그냥 종가? 하는 물음표만 동동 떠다니는 그런 경험이요.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루브르 박물관 다녀온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한마디가요, 우리가 예술 앞에서 느끼는 그 미묘한 거리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작품이 주는 감동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크기에 먼저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마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쓰인 책을 억지로 읽으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미술사에는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언어가 존재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내 눈앞의 그림이 과연 어떤 언어로 말을 걸고 있는지를 알려줄 아주 작은 열쇠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열쇠, 그 아하 하는 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그 해로 말이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63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미술사라는 거대한 강이요. 딱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두 갈래로 쫙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진짜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죠.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로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예술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 그 문법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버린 거죠. 자, 그럼 1863년을 기준으로 딱 나뉘었다는 그 두 가지 미술의 언어,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거요. 1863년 이전의 그림은요, 일종의 암호문? 역사책? 같았어요. 신화나 종교 같은 배경 지식을 모르면 해독이 불가능했죠. 한마디로 아는 만큼 보이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그림은요, 화가의 솔직한 일기장이 된 거예요. 지식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 화가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해진 거죠. 아, 그럼 그냥 그림 만들어진 날짜만 보면 끝나는 거냐? 에이, 그렇지는 않죠. 물론 날짜가 진짜 중요한 힌트이긴 한데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림의 문을 열 수 있는 진짜 마스터키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스터키를 알려드릴게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예술 작품이든 그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궁극의 열쇠. 그건 바로 그림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밀레의 작품인데요.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장면 같아요? 그냥 한번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이 그림에는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화가 밀레는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지독한 가난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평화로운 풍경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을 기다렸을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평생의 죄책감,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 그걸 담은 고백이었던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아까랑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림이 담고 있는 감정의 깊이가 확 와닿죠?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볼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바로 그 시기에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그림이 탄생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두 그림 다 고흐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렸다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는 죽음의 상징인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 그의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다면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갓 태어난 조카를 위해 그린 선물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과 사랑 그 자체였죠.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시기인데도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요. 여러분의 다음 미술관 나들이를 180도 바꿔줄 아주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첫째, 작품 연도를 보고 아, 이건 읽는 그림이겠구나 혹은 느끼는 그림이겠구나 하고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핸드폰 꺼내서 딱 1분만 검색해 보는 겁니다. 이 화가 이 그림 그릴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알게 된 이야기를 열쇠 삼아서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을 걸도록 그냥 편안하게 맡겨두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미술 감상이란 건 무슨 지식 테스트가 아니에요.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시대를 건너서 한 사람의 인생, 그 마음과 한번 연결해 보라는 그런 따뜻한 초대장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림은 과연 복잡한 사용 설명서일까요? 아니면 솔직한 일기장일까요? 다음에 미술관 가시면요, 부디 눈앞의 그림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일기장처럼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